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오늘은 2차 함수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까지 한번 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그 지금은 그 개념을 잘 쌓는 게 중요하고 수업을 진짜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처음부터 밀리고 안 하기 시작하면 하기가 싫어요. 공부를.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은 좀 철저하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타가 좀 있어요. 이거 내가 책을 다 쓴 건데 거의 교재 지금 10페이지죠? 10페이지 할 차례 맞죠? 뒤에 파트 10페이지인데 거기 유형 6번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지워줄래요? 나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아니고 6번 제목의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오늘 배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요? 함수를 다룰 때에 대한 태도? 함수를 다룰 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알겠죠? 함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배우고 나면 그 뒤에 지수함수, 오그함수, 삼각함수, 그다음 미분 좀 가르쳐주고 3차 함수, 4차 함수 정도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그 그래프들을 많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들을 하게 될 텐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가 되냐면 요걸 잘 기억해야 돼. 그 함수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냈다 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될까요? 2차 함수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내가 되게 강조할 텐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딱 두 가지만 중요해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대칭성.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시험 문제에 2차 함수가 실질적인 출제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했다. 왜 출제한 걸까? 대칭성에 대한 걸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걸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긴 하죠. 최대와 최소에 대한 성질. 여기까지. 물론 부수적으로 더 있긴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하나 더 내가 얘기를 해주자면 하나 더 뿅 해서 세 번째가 그 볼록성에 대한 게 있는데 얘는 내가 이제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2차 함수의 볼록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진 않더라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2차 함수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 맞긴 맞으나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정도의 느낌. 됐죠? 그래서 볼록성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그 그리는 건 있잖아요. 점 찍는 놀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기본 그래프가 쓰지만 y는 x제곱부터 출발해가지고 얘를 그려볼까요? 그랬더니 처음에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배우죠?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어머나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서 최소값 가지면서 좌우 대칭으로 생기는 거야. 이런 놀이들을 제일 처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내가 가르칠 생각이 없고 점 찍는 놀이 내가 못 알아보고 있나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이런 얘기 잠깐 할게요. 뭐 시험 문제화 되진 않겠지만 중요해서 y는 ax의 제곱이야 라고 하면 a 값의 부호에 따르는 거하고 그 크기에 따른 걸 두 가지를 관찰할 줄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a의 부호가 뭘 결정해요? a의 부호가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까요?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거기 교재에 다 써있으니까 필기할 거 없다. 알겠죠? A의 부호가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고 외우하지 마세요. 점 찍어보시면 그래요? 알겠지?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게 생긴다 정도에 대한 거 니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 절대값 A가 결정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A가 이런 거야. 양수는 양수인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차이는 뭘까요? 이때는 뭐랄까요? 이건 좀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긴 한데 뾰족함? 이런 게 좀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예를 들면 A가 1이었다라고 쳤을 때 A가 1이었어. Y는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2X,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Y는 이게 나중에도 다 나오는 도구여서 그래.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면 만약에 Y는 2X제곱은? 하면 모양은 아래로 올라간 게 안 바뀌는데 조금 더 가파르게 가겠지.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1 대입한 게 1인데 이건 1 대입하면 벌써 2잖아요. 하얀색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조금 더 뾰족하게 생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이런 거 결정한다? 조금 더 수학적인 용어를 얘기해 주자면 X축 기준의 함수의 확대 축소가 일어난다. 이러면 이해하겠니? 1에서 2로 몇 배 됐어? 이건 1이잖아, 개수가. 이 2잖아, 몇 배 됐어? 그럼 2배 확대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어디를 찍던지 간에 요값과 요값은 2배의 관계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왜 설명해 주냐면 나중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x가 있어. 2의 x가 있어. y는 2로그 2의 x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얘만 그릴 줄 알면 2배 확대. 예를 들면 니네가 로그함수 지금 못 그려도 괜찮은데 나중에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그 x가 그려지거든. 이해했어? 그럼 얘 어떻게 그려질 거야? 얘 2배 확대되니까 2배 더 높아지겠지. 이렇게 되면 1대 2로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면 만약에 니네가 여기다 무언가 대입했을 때 음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더 작은 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보다 더 아래쪽에 와서 1대 2의 관계가 되겠군. 이런 얘기인 거야. 절대값 A가 하는 역할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2차든 지수든 로그든 삼각함수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써줄까?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중요하니까 이 절대값 A가 하는 역할은 좀 수학적으로 X축 기준 확대 5월 아닌데 또는 맞죠? 5월 축소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수학적인 얘기긴 하죠. 됐죠? 자, 다음 간단하게 끝낼 거야. 2차 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봐. 거기 예시를 통해서 내가 설명을 다 해볼까 해요. y는 거기 써있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얘들아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통합되는 함수 중에 하나고 얘 그려보는 연습 한번 해보려고. 됐어? 그럼 당연하게도 얘들아 여기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니네가 중학교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무슨 형으로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꿔요. 이유가 뭘까요?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뭘 찾을 수 있게 돼? 꼭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럼 꼭지점을 찾으면 어떻게 돼? 대칭축도 알게 되고 최대치수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이 아이를 갖다가 표준화 시킨다고 하죠. 표준형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꼴로 바꾼다는 얘기냐면 완전 제곱꼴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은 이렇게 시켜줄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2로 묶어. 천천히 보여줄게. 그럼 여기에 x제곱 들어가는 거 이해해? 그럼 여기 4x는 뭘로 들어가야 돼? 전개되려면 2x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맞냐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뭐야? 완전 제곱 바꾸려면 기억나? 절반의 제곱 이런 거 들어갔어? 완전 제곱 들어가려면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야 완전 제곱으로 바뀌거든? 더하기 1이 필요해. 그럼 완전 제곱 되는 거 정도는 금방 보이니? 이게 x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 생긴 게 뭐예요?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었고요. 원래 얘가 있었고요. 새로 생긴 게 뭐예요? 이거 전개하면 원래 없었던 플러스 2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빼기 2를 해줘야죠. 이해돼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2배의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지 않나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걸 얘기를 해줄 텐데 이 공부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애들이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그래프 그려봐 그럼 뭐부터 그리니? 잠깐만 너한테 그래프 그려봐 그럼 너 뭐부터 그려? 애들이 맨날 이거부터 그려요. X축, Y축 유의미하지 않아요. 이걸 먼저 그리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그리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그려도 돼. 실제로 니네가 그래프 문제 풀 때 X축, Y축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없거든? 알겠어? 그럼 얘를 그려봐. 그럼 빨리 뭘 찾아? 꼭지점을 찍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야. 선생님 그거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하면 이거 능령되는 거 나머지가 꼭지점이다. 되니? 그 다음 뭘 확인하니? 부호를 확인하지. 양수, 음수. 그래서 양수면 요렇게 그린다로 끝나는 거야. 2차 함수 그리는 거 끝.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지. 물론 원래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2차 함수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하는데 내 말 잘 들어봐? 그럼 결국엔 니네가 찾은 게 뭐야? 선대칭의 성격이 있어. 이거 누구 대칭이야? 아니지. Y축 대칭 아니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여기. 됐어? 그럼 그때 나오는 최소값은 몇이야?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1,6에 찍힌다는 얘기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Y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최대 최소는 Y값 물어보는 거잖아. 너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결론은 니네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누구랑 누구만 필요한 거야? 얘랑 얘만 필요한 거야. 이런 식조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요걸 잘 외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있어요. 일반형이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이거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똑같이 보여줄게. 잘 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a로 묶어. 제곱되고 플러스 a분의 bx가 되지? 됐나? 이 필요한 게 뭐야? 절반의 제곱이니까 아마도 필요한 게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여기에 플러스 c가 있고 새로 생긴 게 뭐야? 요거 전개하면 4a분의 b제곱이니까 얘까지 전개하면 4a분의 b제곱이 새로 생겼지? 됐어?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결론은 a 한 다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플러스 이거 통분할게 4a분의 c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아닌데? 맞나요? 4ac 통분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잘 들어봐.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일반화된 문자로 간 거지. 그럼 니네가 외워야 될 건 이거 하나야. 딱 요거 하나만 외우면 이차함수 끝나. 뭐만 외우면 돼? 대칭축만 외우면 끝나. 그럼 이 상황으로 주어졌어. 얘 대칭축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들어봤니? 그래 마이너스 2a분의 b만 외우면 돼. 왜냐면 요 아이 꼭지점이 뭐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인 거냐면 이 최소값은 그냥 대칭축을 여기다가 대입한 y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칭축만 찾으면 y값은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아하 기억해? 거기 필기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하나? 요렇게 생긴 상태에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p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차 함수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차 함수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냐면 이건 중학교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해준 거고 이 상태에서 이차 함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럼 빨리 뭐만 해? 대칭축만 찾아. 그럼 어떻게 찾겠다는 얘기에 대입만 하면 돼. 대칭축 찾아봐. x는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ABC인 건 알죠? 그죠? 2a분의 b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끝. 그럼 그래프 그려볼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최고치 한개수 양수니까 대충 그려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아래로 볼까요? 그려.
중요한 건 뭐야? 아하,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니네가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나오는 요 최소값이 필요했다고 쳐. 최소값이 필요했다고 쳐.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그러면 2 곱하기 아이고 미안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빼기 4 빼기 4. 아 마이너스 6이 최소야. 알겠지? 막 그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런 에너지 소비는 할 필요가 없다.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2차 함수에 대한 얘기 다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주면 얘들아 좀 이따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올 얘기인데 요거 일부러 안 지울게. 알겠죠? 이게 되게 유의미해 보이지 않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요거 빼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판별식이 부호만 바뀌어있죠. 왜냐면 판별식 자체는 b제곱 빼기 4이시니까 유의미하다. 자 다음 유형 7번에다가 별표를 한 10개 해도 되고요. 20개 해도 되고 유형 7번은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 한 문제 이상? 한 문제 이상 좀 들어가 2개 이상? 별거 아닌 얘기니까 잘 들어봐요. 근데 이걸 니네가 문제 풀 때 좀 자유롭게 하려면 정말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유형 7번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이렇게 써있는 거 맞나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거기에 2차 빼가지고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가 수능에 2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내 말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목 이렇게 쓸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2차를 빼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함수 배울 거지, 로그함수 배울 거지, 삼각함수 배울 거지, 3차 함수 배울 거지, 4차 함수 배울 거지 다 성립하는 거야. 근데 2차 함수만 쓸 수 있는 게 따로 판별식이라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언제나 성립한다 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잘 생각해봐. 니네 만약에 이것도 중등수학이야. 알아. 야 y는 x가 있어. 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어. 1차 함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무슨 짓 많이 했냐면 얘 찾아봐. 다시 교점 구해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럼 교점 어떻게 구했어요? 교점 어떻게 구할까? 잠깐만. 연립한다 뭐 이렇게 들어봤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뭐 1,1도 지나고 0,5도 지나고 뭐 2,2도 지나고 2분의 1, 2분의 1도 지나는 그런 점들을 다 찍어놓은 게 얘죠. 맞나요? 얘는요? 마찬가지로 요 등식 만족하도록 하는 x, y를 다 찍어놓은 게 얘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의 등호를 동시에 성립하게 하는 걸 찾아볼까?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럼 교점을 찾을 게 그럼 니네가 중학교 때 했어요. 이거는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자. 연립하자라는 건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죠. 그럼 니네가 y는 x고 y는 너니까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놓으면 x가 금방 1인 게 보이네. 넘어가서 나눠주면 2x는 2니까 그죠?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해도 y는 1이고 여기다 1 대입해도 y는 1이지? 그럼 그때 y는 1이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가 1,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또 얘기해 볼게. 야 니네한테 만약에 x-y는 0이라는 뭐 2원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요 1차 그러니까 2원 1차 방정식을 풀어봐 그랬어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도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시 2차로 넘어갈게. 2차로. 그럼 만약에 니네 시험 문제에서 야 이래가지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x축이 있어. x축이라는 건 얘들아 뭔지 알아? y는 0을 의미해? x축이 y는 0이지 y가 항상 0인 값들이니까 됐어? 그러면서 문제에서
얘하고 얘를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교점을 구해보래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또 두 개 연립을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얘하고 갖다 놓고 풀 거니까 결국에 뭘 푸는 거냐면 이거는 0이다 푸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3 주고 1 주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3,0 이렇게 구해지는 거 맞니?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니? 2차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교점 구하는 행위는 같은 거라는 걸 빨리 인식해야 돼. 2차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교점을 구하는 건 같은 행위라는 걸 인식해야 돼. 실제로 수능에 잘 나오는 건 뭐가 잘 나올 것 같아? 교점을 구할 때 방정식을 풀도록 많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방정식을 풀 때 교점을 활용하는 문제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뭐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거 관계만 잘 알면 돼. 관계. 2차뿐만 아니라 3차든 4차든 이런 느낌? 방정식 2차 한정이 아니에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아요? 그죠? 교점, 정확하게는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정? 인정. 많이 어렵지 않지? 지금 나온 내용들 근데 잘하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유형 1번까지는 내가 얘기를 했고 유형 2번 보시면 이건 이제 2차 한정이에요. 그 유형 2번에 이런 거는 2차 한정.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위에다 써놔. 이거는 그 3차나 4차나 지수로 그릴 때는 못 쓰는 거고 그냥 무조건 뭐일 때만 쓰는 거냐면 2차일 때만 쓸 수 있다. 2차일 때만. 왜냐면 판별식 활용할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판별식은 2차에만 나오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랑 연결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거기에 나와 있긴 한데 잘 생각해봐.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시면 몇 개가 있겠니? 3개가 있어요. 교점의 입장에서 보시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니까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3번은 못 만나잖아. 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하고 어떻게 3번을 만나?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이 x축하고의 관계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겨서 이게 x축이어서 교점이 1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붕 떠 있어가지고 교점이 0개일 수도 있지. 그지 않아? 그지 않아?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야, 교점의 개수는 뭐랑 같겠냐? 다시 여기다 써줘요. 만약에 교점의 x좌표의 개수라고 하는 건 또 뭐랑 같겠니? 방정식의 실근에. 그렇죠. 개수랑 같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야, 2차 함수가 x축하고 2번 만났어. 그럼 결국에 무슨 뜻이야? 근이 2개였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맞아? 그지 않아? 그럼 당연히 판별식을 쓰면 어떻겠어? 0보다 크겠지? 교점이 1개였다면? 같은 근 2개를 얘기하는 거거든? 교점이 1개면 판별식은 0이었겠지? 안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근이라는 얘기야? 허근이라는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미안한데 괄호를 너무 빨리 나왔어. 이거 써놔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어? 근데 있잖아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선생님은 2차에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보자. 만약에 말이야 4차 함수가 있어요. 수차에서 배우거든요.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은 못 쓰는데 4차는. 그러니까 니네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판별식이 아니야. 이거는 다시 한번 2차에서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자. 2차가 아닐 때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니네가 수투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4차 예를 들면 이런 거 풀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거? x의 4제곱 뭐 플러스 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k
뭐 항상 0보다 커라 이런 거 안 풀어봤을까?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4차 함수 그려가지고 x축은 항상 위에 쓰라는 얘기 아니야. 허근 가지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4차니까 뭐는 못 써. 판별식은 못 써. 그럼 그때 어떻게 푸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2차든 3차든 4차든 다 풀 수 있는 주제가 있어. 자, 다시 내 말 잘 들어봐요. 이걸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2차가 있어요. x축하고 두 번 만난대요. 무슨 뜻이야?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실근 두 개 가진다는 얘기 맞지? 근데 여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요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하게요? 최소값이라고 하죠. 그럼 두 번 만난다는 얘기는 최소값이 0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0보다 작은 되잖아요.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난대요. 그럼 뭘 풀면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야! 여기서 우리가 얘들아 얘를 뭐라고 불렀지? 세 글자네. 최로 시작해서 합수로 끝나. 최대 아니면 최소지. 왜냐면 A가 양수였으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였을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얘니까 A가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자 다시 가정 A가 양수였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 값은 무슨 값이 돼? 소값이 되지.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만약에 요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마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면 되지? 다시 이게 중요하다니까? x축과 만나지 마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한 거야? 최소값이 0보단 커야 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최소값이 얘잖아. 그럼 네가 이거 0보다 크다를 한번 풀어볼래? 이거 부등식 풀어볼래? 하면 A가 양수라고 가정했지. A가 양수라고 가정했지. 죽여도 괜찮지. 그럼 네가 0보다 풀었어? 0보다 크다를 풀었어? 한쪽으로 이항시켜봐. 결론이 뭐야? B의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다가 나오지. 그래서 만나지마. 최소가 0보다 커야 돼? 판별식은 음수야. 그러니까 만나지마. 판별식이 음수야. 를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니는 필기 이렇게 해놔야겠네. 아하, 얘는 있잖아. 2차 항정일 때는 판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2차가 아니라고 하면 이래? 아, 최소가 중요한 이슈가 최대 최소의 이슈인 거야. 알겠어? 최소가 0보다 작으면 돼. 이거는 뭐 는 0이니까 최대든 최소든 만나면 되니까 0이면 되겠지. 최대 최소가. 이거는 최대 또는 최소가 0이면 되고요. 지금 A가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R을 부를 때 최소가 0보다 크면 되겠다. 이런 게 훨씬 더 일반화된 생각이죠. 일반화. 4차를 풀 때도 결국에 x축과 만나지만 이런 거 나오고 최대 최소 이슈에 걸린다는 거야. 이해? 됐니? 알아요? 어디 괜찮아. 괜찮아. 이게 너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닐 거야. 진짜 괜찮아. 어떤 거야? 다시 정리해 좀 필요해? 꼭 질문하고 넘어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결론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2차만 뭐 2차하고 x축 관계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나왔죠.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그냥 일반화해서 써줄래.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쉬운데요. x축과의 관계로 다뤘는데 결국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y는 fx라고 하는 애가 있어.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2차지. y는 gx라고 하는 게 있어. 지금은 얘가 1차지. 직선. 두 아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2차와 직선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요 아이가 2차야, 요 아이가 1차야, 직선이야 라고 나와가지고 두 아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겠다고. 알겠죠?
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또는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랑 같다는 거야? 다시 한번 뭐랑 같다는 거야? 너네 두 개 같다고 놓고픈 fx는 gx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실근은 뭐 실근 거 같다? 이거 빼먹었네? 교점의 x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잘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2차가 있어. 직선이 있어. 두 번 만났지? 그치? 여기가 만약에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쳐.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쳐. 이게 fx라는 2차라고 쳐. 이게 gx였다는 1차라고 쳐.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뭐야? 한 글자로 대답해야 돼. 이 알파 베타가 뭐야? 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어? 이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그러면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 자 다시 3차라고 하면 달라질 거 아니야? 3차가 있어. 2차가 있어. 이게 f야. 이게 g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여기 x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뭐야? 근이야. 알겠어? 삼각함수가 있어. y는 k가 있어. 얘네가 뭐야? 근이야.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2차에 대한 얘기할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뭐 판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알겠지? 여기는 중요해가지고 내가 거의 개념 문제를 약간 고1 문제를 좀 몇 개 달아놨거든요. 다 풀진 않고 몇 개 한 3개 정도만 한번 봐볼게요. 10번부터. 필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쓸 게 없죠? 복습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야, 오늘은 클리닉 시간이 아주 활용하기가 좋겠네. 1인당 10분이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따가 마지막 교시에 클리닉이 있는데 그 과제 점검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응답도 좀 받고 해줄 테니까 상담도 좀 하고. 알겠죠? 지금까지 수업 들은 내용들을 뭐 좀 물어보고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놔. 알겠죠? 과제하고 이런 것들. 자, 11번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죠. 필기 하나 해볼래? 필기를 어디다 넣으면 좋냐면 이 문제를 보고 생각이 났어. 미안한데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었는데 못했어요. 그 앞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나오는 페이지 한번 펴봐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거기에 필기 하나 하자. 야! 선우 왜 안 풀어봤어? 그 아래 거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봐야지. 야씨, 복습 안 하네? 복습이라는 건 선생님 수업을 쭉 잘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살펴보고 내가 하는 거 잘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니네 복습 안 하면 니네 거 안 돼요. 자, ax의 제곱. 물론 a는 0은 아니에요. a는 0은 아니고 더하기 c는 0이에요. 요 방정식에 일단 어차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허근은 안 나오니까요. 두 개의 실근이라고 할게요.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출발. 필기할 필요 없어. 지금은 할 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알아요. 두분의 합은 뭐예요? 두분의 합은? 근거 계수 해보기. 복습을 안 했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방정식을 풀어보지 않고도 두분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예요? 두분의 곱이? a분의 c라고 했고요. 이제 수능에 잘 나오는 주제 하나 알려주려고요. 여기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네, 이거 알아? 지금 주제는 이거야. 부실근의 차 활용하는 문제들이 꽤 잘 나와요. 부실근의 차. 일단 증명 비슷하게 하나 해주고 갈 거니까 잘 들어. 부실근의 차는 뭐냐면 이런 거 구하라는 거야.
차라고 하는 게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얘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알파 빼기 베타 이런 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런 거야. 이거 절대값을 쓰는 이유는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모르는 거니까. 잘 받아들여져? 잘 봐? 두 시간의 차 어떻게 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번에는 못 구하겠고 니네 고1 때 이런 거 배운 거 알아요? 예를 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뭐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면 전개했을 때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긴 하고요. 곱셈 공식이라고 해요. 고1 때 배워. 전개하고 똑같다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건 요거 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근거계수와의 관계 알지 않나요? 요 아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제곱하면요. 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얘는요. a분의 4c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죠? 그럼 요거 통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이 어떻게 되죠? b 제곱 빼기 4ac 대박.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두시근의 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뿅 하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서 원래는 뿔마가 붙죠? 근데 두시근의 차니까 절대값 씌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양수? 되니?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배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증명도 해줬는데 외울만 하겠나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두시근의 차다.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11번 문제예요. 다시 거기 보시면 내 말 잘 들어봐. 그 문제에 2차 함수가 하나 나와 있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얘들아 밑줄 거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3일 때 거기다 밑줄 거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3일 때 그게 두 분의 차를 주는 거야. 그렇게 느껴야 돼. 다시 내가 지금 어디에 이거 니네 문제 볼 줄 알아야죠. 거기에 여기에다가 니네가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네가 3이었어? 아하 얘가 얘기하는 거 내 말 잘 들어봐. 야! 여기에 이거 알파벳한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번 만난다며 그지 않아? 거리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 알파벳은 우리 뭐라고 했지? 한 글자야. 근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말이야. 근의 차란 말이야. 절대값 쓰니까 얘는 두 근의 차를 3으로 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럼 계산이 되게 간소화되거든.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알파 베타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x축이고요. 얘가 y는 0이라면서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는 0의 두 개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교점과 방정식을 왔다리 갔다리 잘해야 된다고 지금 중요하다고 배우는 거야. 교점이 있으면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은 교점 이렇게 맞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원래 니네 해설지 같은 거 나중에 봐봐.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두 분의 합은요. 두 분의 합은요. 봐봐. 어떤 에너지 소비가 들어가는지 보여줄게. 뭘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 두 분의 합은요. 마이너스 A요. 이분의 부호 바꾼 거니까 인정? 근거계수 하는 게. 두 분의 곱은 뭐예요? 2분의 A예요. 요거 두 개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요? 얘를 제곱해요. 제곱한다고. 양변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9거든요.
맞나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런 정보들이니까 이 Y를 또 어떻게 바꿔요? 요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기 2알파 베타인데 넣어 있으니까 4알파 베타까지 해가지고 네가 9거든요?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잘 흘러가고 있니? 대입을 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A 대입에 제곱하면 A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2분의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이고요. 여기까지 인정하니? 요 I 넘어오면 빼기 9고요. 아이고 이 숫자 왜 이래요? 숫자 왜 이러니? 뭐 구하는 거야?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에서 A를 구하면 A가 몇 개 나오겠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 나오겠니? 2개 나오겠지? 근데 2개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 안 되니?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그 내용 혹 써가지고 A 값 2개 구한 다음에 곱해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A 값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들을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나올 거야. 궁금하지 않아? 두 분의 곱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정답 뭐야 그냥? 정답 뭐야? 마이너스 9가 답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 근데 니네가 이 두 분의 차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으면 한 줄로 끝나는 거야. 봐봐. 그래? 다 필요 없어. 두 분의 차 어떻게 구한대? 다시 한번. 두 분의 차. 두 분의 차. 분모에는 최고치 한계수의 절대값을 쓸 거지. 저기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1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가 두 분의 차 아니야?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3이라고. 두 분의 차라니까. 양변 제곱해. a제곱 빼기 2a 제곱하고 넘어와 빼기 9는 0. 와 간단하다. 알아놔야겠지. 알겠어요? 두 분의 차 공식까지 잘 알아두세요. 물론 그게 뭐 주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13번 한번 또 해볼게요. 얘들아 거기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차 함수에 접한다 동그라미 접한다. 여기에 접하면서 and 어디에다 또 밑줄 그어야 되냐면 y는 3x-2와 평행에다 동그라미 또 하실까? 평행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기하 선택할 게 아니라면 알겠죠? 평행하다? 무슨 뜻이야? 기울기 같다 그 뜻이에요. 그냥 평행이다 라고 주는 건 뭘 주는 거냐면 무조건 기울기 같음을 주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요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예요.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일체항의 개수니까. 알겠어? 그럼 니네는 바로 이걸 보면서 나는 y는 3x하고 하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기울기는 동일한데 k까지 뭐 마이너스 2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기울기 같음. 됐어? 그럼 끝났네? 저게 무슨 뜻이야? 요 함수인데 기울기 3짜리가 접하고 싶어요.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한 점 만난다는 얘기고 한 점 만난다는 얘기는 2차 함수에서 무슨 뜻이에요?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 가진다는 얘기고 그럼 중근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판별식이 0이었다는 뜻이고 이렇게 연결되면 돼. 알겠지? 평행에 오케이 기울기 같아. 그리고 접해야 돼. 그럼 결국에 이런 얘기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3x 플러스 k라고 풀었던 아니 y는 너고 y는 너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죠? 요 방정식이 중근 가지란 얘기랑 똑같아. 그럼 판별식을 쓸 거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한쪽으로 싹 이항해야겠지? 한쪽으로 싹 이항을 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
이거나 이거나 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럼 얘가 중간까지 나누는 거 얘가 중간까지 나누자. 그치? 그럼 결국 무슨 뜻? 판별식을 쓰겠다. 어머나 짝수네. 4분의 d 하면 절반의 제곱 빼기 a c가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연결 잘 되니? 설명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그냥 그래서 평행하다 정도의 느낌만 알면 그 다음에 아까 또 강조했던 그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뭐 이런 것들, 또 판별식 이런 것들 활용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2차 부동식과 2차 함수를 공부합시다. 이번 시간에 조금 일찍 끝낼게요. 질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좀 끄고 혹시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